오늘도 우리 뉴스를 또 살펴봐야지요. 네. 네,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선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손님이 오셨네요? 손님이 오셨습니까? 예. 누가 왔죠? 공군 원사님과 상사님이 오셨어요. 공군? 청주에서. 원사 상사님이? 송 프로님 들어오실 때 인사 똑바로 안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나보다 어린 것 같은데. 아니 응원하라고 오셨다고. 아 진짜요? 아 옛날엔 진짜 군대에서 원사하면 진짜 완전 할아버지 같고 아우 원사는 진짜 상사만 해도 막 아저씨 같잖아요 느낌이. 솔직히 대대장님보다 원사님이 더 무섭지. 네. 와 근데 오늘 잠깐 제가 저 오다가 살짝 뵀는데 네. 되게 젊으시더라고요 두 아니 분 다. 모자를 쓰셔서 그렇지. 아 그런가요? 그래도 약간 원사님은 원사. 아 연세가 좀 있으셨습니까? 예. 하여튼 청주에서 오신 우리 공군 원사 상사님. 예. 이게 병장쯤이 되면 3군 인사가 다 똑같습니다. 충성, 필승, 뭐 단결 이게 이렇게 되니까 셋 다 인사가 똑같아. 병장들은. 뉴스 가요. 예, 아침에 일어났다가 아우 장 좋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한 번씩 확인하거든요. 아하. 근데 나스닥이 무려 1.15%나 올랐어요. 다우존스가 0.25% 오르고 S&P 500도 0.74% 올랐습니다. 예. 아무래도 CPI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기운 그대로 우리 코스피로도 좀 뜨겁게 달궈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네. 나스닥이 날라버렸네요. 예, 이게 결국은 결국은 때문에 그러겠죠. 네, 인플레이션 우려가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6월에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요. 3.0 나왔습니다. 3.0. 예, 예. 뭐 3.2 정도까지도 얘기가 좀 나왔었잖아요. 근데 3.0 나왔고 뭐 이때 볼 수 있겠다는 분들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3에서 딱 멈췄다는 것도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전월보다도 0.2%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CPI 상승폭이 4월에 4%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한 달 만에 1%포인트 둔화됐습니다. 2021년 8월 이후에 가장 작았고요. 그 전문가들의 예상치는 한 3.1 정도 됐으니까 전문가들 예상치보다도 하회를 했습니다. 에너지 물가가 1년 전보다 무려 16.7%가 하락을 했고요. 휘발유가 26.5%, 천연가스가 18.6%, 연료유가 36.6% 급락했습니다. 식료품 물가 지수는 한 5.7%가 올랐는데요. 여기는 그래도 좀 오름세가 좀 있었습니다. 그 변동성이 큰 에너지하고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전월보다 4.8%, 전년 동기 대비 4.8% 상승해서 5월에 5.3에 비해서는 뚜렷한 둔화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주택 임대를 비롯한 주거 비용은 근원 CPI 상승분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면서 꽤 큰 영역을 그렇죠.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숫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에너지 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한 점이 그 CPI를 전반적으로 떨어뜨렸고 반대로 근원 CPI는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 부분은 그 주거 임대 같은 주거 비용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하면서 잘 안 내려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거비 외에도 자동차 보험, 레크레이션, 신차도 1년 전보다 큰 폭의 오름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CPI 자체가 워낙 낮게 나왔기 때문에 금리는 뭐 한 번 정도 올리고 두 번은 못 올리지 않겠느냐, 두 번 올릴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많이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에 좀 예민한 나스닥이 좀 큰 그렇죠.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한 번 정도는 당연히 올릴 거라고 보는 게 그게 에너지 가격이 좀 안정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긴 했지만 뭐 주거비라든지 서비스 관련한 인플레이션은 잘 안 잡히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연준이 주시하는 인플레이션이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서비스, 임금, 주택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영역 모두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한 번 정도 올리는 거는 뭐 다들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한 두 번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에서 그렇게 두 번까지 갈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 시장이 좀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끝난다라는 기대감이 좀 생기면서 금리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금리가요? 예. 그래서 10년물 같은 경우도 많이 떨어졌고 2년물도 내려서 1%포인트 이상 좀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안심을 못하는 게 지금 현재 WTI가 75.75센트거든요.
근데 6월 저점이 67달러예요. 그러니까 이제 6월 바닥을 찍고 조금 올라가는 추세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스티키한 인플레이션 팩터들 그러니까 뭐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차치해 놓고 네. 이번 하락을 주도했던 건 사실 에너지 비용이라고 봐야 될 부분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게 6월 이후에 반등세를 보인다. 이 추세가 굳어진다면 사실 저 부분도 연준 의사결정자들은 저거 일시적인가? 이렇게 볼 여지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7월 달에 인상하는 거는 그냥 가야 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서 이제 유가가 영향을 미치면은 한 번 더 인상에 촉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왜냐하면 말씀이신 거죠. 제 생각에 유가가 속절없이 50달러대 뭐 이렇게 가기는 좀 어려운 게 워낙에 저쪽에 강한 이 공급 사이드의 조절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버티고 있어서 예. 글쎄 뭐 유가 전문가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유가. 네. 잊어버리고 있었던 건데. 좋습니다. 일단 6월 소비자 물가. 유가 근데 많이 올라왔네요. 네, 유가가 75달러입니다. 네. 76달러. WTI. 네, 네. 엔화도 은근히 강해졌습니다. 920원쯤 하죠. 달러가 약세 국면이죠 다시. 예. 네, 원화도 네. 좀 강해졌고.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요. 네. LG의 변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LG전자가 어저께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그 LG전자라 그러면 뭔가 이렇게 LG 그룹 특유의 분위기가 약간 인화, 그냥 뭐 이렇게 좀 약간 따뜻하고. 요즘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번 요즘 안 그래요. 요새 변신. LG 터프합니다. 조금 터프. 이번에 좀 터프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2030년 매출 100조 달성하겠다. 전자? 예.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LG가. 근데 이번에 뭐 매출 100조 이렇게 해서 못을 바꾸서 얘기를 했습니다. 가전은 LG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 됐다. 우리 가전은 LG 싫다. 그런 얘기 하지도 마라. 우리 가전보다 더 그 이상의 무언가를 보여주겠다라는 건데 조주환 LG전자 사장은 그러니까 가전은 LG라는 표현은 감사하다. 근데 과거의 성공에 머무르지 않고 포트폴리오를 대대적으로 바꿀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사업 전환의 축을 세 가지로 잡았는데요. 하나는 하드웨어가 아닌 분야, 논하드웨어 분야입니다. 첫 번째,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LG가 이제 가전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가전제품이라는 하드웨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콘텐츠나 구독 서비스 같은 것들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가전제품은 하나 팔고 나면 거기서 매출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가전제품을 기반으로 해서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는 건데 뭐 예를 들면은 스마트 TV 플랫폼인 웹 OS 같은 경우에 여기에 그 무료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거기서 뭐 광고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구독 서비스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거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LG 채널이 LG 채널 뭔지 아세요? LG 채널이요? 예. LG 채널이라는 게 있어요? U 플러스? 아니요. LG 채널이라는 스마트 TV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서비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TV를 산 다음에 뭐 이렇게 서비스를 신청한 OTT 같은 거 신청하지 않아도 LG 같은 경우는 LG 채널이 있고 삼성도 삼성 거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TV를 그냥 보는 거예요. 우리가 IPTV라든지 뭐 케이블 TV라든지 이런 거를 안 해도 거기서 제공을 해주는 그래요? 거예요. 뭐가 나와요, 근데 거기서? 근데 뭐 일반적으로는 채널 다 나오고요. 거의 영화, 드라마, 뉴스 같은 것도 그때 나오는데 우리 3프로 TV도 그거 얘기했던 거 한번 거기에 그냥 인입하는 걸로 뭐 한번 얘기하다가 뭐 그건 U 플러스 아니었어요? 그 LG 아니야? 그건 IPTV. IPTV야? 네, IPTV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좀 놀랐는데 LG 채널 이용자가 지난해 2천만 명에서 올해 4,800만 명으로 늘었다는 거예요. 에이. 그거는 난 이렇게 했는 그럼 줄안 했어. 세 명 아무도 모르는데? 4,800만이요? 글로벌리? 뭐 그렇다고 아니 합니다. 글로벌이고 자시고 가네. 자시고? 아. LG를 나 김지산 센터 부른다. 아니 그게 아니. LG를 네. 자시라니. 이건 그냥 이게 틀었는데 어떻게 나왔던 거겠지. 그죠? 돌리다 뭐 이거 TV에 그냥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래 LG TV 그만 팔았다는 얘기잖아. 그 얘기겠죠. 그걸 그렇게 4,800만이 LG TV를 봤다고. 이거는 나는 이 변신에 있어서 매우 구태다. 버려야 될 모습이다. 아닌가 봐. 웬만한 거 다 있고 공짜로 해서 좋다는데. 에? 네, 다 공짜로 다 됩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뭐 케이블 TV, IPTV 신청 안 해도
돈 내야 되잖아요. 케이블 TV 같은 거는. 네. 근데 LG 채널은 그냥 제공을 해주니까 많은 분들이 요즘에 거기 써 이용하고 있잖아. 계십니다. 차차분이 바보들아 많이 봐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 가전제품을 빌려주고 유지 관리해 주는 거 네. 이런 것들 렌탈 서비스 렌탈? 같은 경우 네. 예, 그런 것들도 이번에 그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하드웨어 이상 매출을 하고 나서 판매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B2B 거래입니다. B2B 거래는 우리가 LG전자에서 B2B 거래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TV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개인들이 사용하는 TV가 있고 예를 들어 호텔 같은 거 있습니다. 그렇죠. 호텔에다가 TV를 쭉 깔게 되면은 거기는 시스템이 좀 달라요. 우리가 이제 리조트 같은 데 가서 TV를 딱 키면은 그 호텔 관련한 리조트 관련한 서비스들이 맞아요. 좀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OS가 조금씩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B2B고 뭐 대표적인 B2B 거래는 전장 부품. 자동차 부품 사업 같은 네네. 경우는 그 굉장히 좀 그 LG전자의 달라진 모습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좀 키워서 세계 10위권까지 도약을 하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헬스케어와 전기차 충전인데 이게 안 그래도 LG 엔소를 비롯해서 배터리 생태계가 있잖아요. 그럼 그 뒤에 이제 LG 충전소 쪽을 좀 키우는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 회사도 인수도 하고 뭐 그러고 있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전기차 충전 관련한 발표가 별로 없어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사업이 어느 정도 그 우상이 그려지면 좀 대대적으로 좀 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를 통해서 2030년까지 세 분야 매출 비중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인데요. 그러니까 가전 분야가 워낙 비중이 크다 보니까 나머지 분야를 키워서 50% 이상을 끌어올리면 총량이 지금 전체 매출이 한 65조 정도 돼요. 근데 그거를 100조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거고 트리플 세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도 구태입니까? 숫자만 들어가지고 트리플 세븐? 예. 아 이거 난 별론데. 37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37이건 옛날에 트리플 세븐이건 옛날에 그 37 가방. 네. 가방이 학교 있었죠. 가방은 다 37이었어. 아 이런 거 딱 7 맞추고 뭐 7% 성장 이런 거 아니에요 또? 10년 동안? 아 이게 뉴스를 전해드리는 의미가 없는데요. 뭐예요 777이? 예, 연평균 성장률 7%, 에헤이. 영업이익률 7%, 에헤이. 기업 가치 7배. 에헤이. 기업 가치 7배? 예. 아, 이거 2020년도인가 저기 에스모 그룹에서 했던 느낌이 확 든다. 그러니까 이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니, 시총 7배가 아니죠? 에비타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시총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네. 영업이익률 기준 대충 하고 에비타랑 계산해 보면은 한 98조 원, 그러니까 시총이 한 20조 되거든요. 근데 한 98조 아니 60만 원 정도 개별 주가로는 시총으로는 한 지금 5배. 12만 원이에요? 예, 한 다섯 5배 배 정도. 온다는 얘기네. 예, 예. 몇 년도까지? 2030년. 근데 이게 사실 저는 이 숫자 못 맞출까봐 좀 우려스럽긴 한데 요즘에 기업들이 발표하는 것들에서 그 시가총액이라든지 기업 가치 관련한 얘기들을 넣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뭐냐면은 그 CEO가 이런 거를 발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한 거거든요. 주가 목표라든지 시가총액 목표를 발표하는 것 자체가 LG 변한 그룹은 거고. 이런 거 전혀 안 하는 걸로 유명한 그룹이지. 예. 그러니까 이전에 그러니까 이거를 CEO의 KPI, CEO의 성과를 뭘로 평가할 것이냐에 따라서 의외로 되게 많은 변이 달라져요. 네. 근데 주가 목표를 제시한다라는 거는 CEO가 주가에 대한 목표치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를 목표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단순히 내가 경영자라고 비용 절감하고 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더해서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주주들과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함께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숫자를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주가 목표를 어떤 기업의 CEO들이 발표를 하는 것 그건 자체는 긍정적이죠.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그 기자들 앞에서 얘기하거나 뭐 보도자를 뿌려서 해가지고 기사로 이렇게 낸 거를 이제 이렇게 해설하는 이런 순서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 이분들에게 그냥 소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 사실은 저런 의지를 사실 주가라는 걸 뭐 경영자가 만들려고 저 성과를 만들려고 노력은 하지만 뭐 거시경제 상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정말 저 사람이 진정성 있게 하려고 그러네. 그런 지지를 받는 거하고 우리 이거 한다 777
이거하고 좀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777 그랬을 때 지금 조프로님도 에이 뭐 식상하네 뭐 그랬을 건데 한번 들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진짜 어떤 톤으로 그걸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자간담회 같은 데 가면은 보니까 근데 그 모습이 사실 주가는 사장님이 만드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시장에서.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뭐 기관 투자자들만 대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연락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나와서 그 개인 투자자들 좋습니다. 앞에서 직접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지. 네네. 그러면 권 프로는 LG전자를 맡으세요. 저는 우리 빌딩에 있는 엔소를 맡겠습니다. 한번 LG 연락해 보겠습니다. 예. 어, 안 오면 또 뭐 뒷담화 좀 하죠, 뭐. 에이, 그또 매너 있게 했어. 저는 그럼 뭐 LG 그 건설 쪽 한번 제가 뚫어보겠습니다. LG 건설 없어요. GS인가요? 네. 네, GS 건설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어, 혼 좀 내켜야 되겠습니다. 저는. 저는 그 좋은 얘기만 하겠습니다. 세 자, 세 번째 번째는 뉴스요? 가계 대출이 의외로 많이 늘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좀 슬금슬금 오르는 모양새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이 굉장히 급증을 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주택담보대출이 거의 7조 원이 늘어나면서 가계대출 잔액이 사실 가계대출 잔액이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거 제가 기사 쓸 때 가계대출 잔액 역대 최대 그거 쓰지 말라고 후배들한테 엄청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어차피 최고 수준 가는 거지. 대출은 원래 계속 늘어나는 네. 거니까.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대출이 실제로 많이 줄었었어요. 근데 이번에 가계대출 잔액 같이 보실까요? 네. 기간중에 잔액 증감률을 보시면은 여기가 뭐 4조 2천억, 2조 3천억, 4조 2천억 이게 가계대출 이게 줄었었습니다. 증감액이. 근데 5조 9천억 정도로 좀 큰 폭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7조 주택담보대출이 7조가 늘었고 기타 대출은 오히려 1.1조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가계대출 잔액이 역대 최대가 언제였냐면 2021년 11월이었어요. 그러니까 가계대출은 사실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거라고 저도 생각했었는데 금리가 높아지면서 실제 가계대출 잔액이 많이 줄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2021년 11월 이후에 좀 내려와 있다가 그걸 넘어서게 된 거니까 실제로 가계대출은 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이제 2020년 2월이면 코로나19 그때잖아요. 그때 이후에 3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주택 거래량이라든지 그런 것도 쭉 줄어들고 있다가 그 지난 6월에 굉장히 큰 폭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 대출 같은 경우도 5월에 마이너스 6천억이었거든요. 근데 6월에 플러스 1,000억으로 좀 많이 늘었고요. 이게 그 뭐 입주 물량도 증가를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대출 같은 경우는 5월에 그 가정의 달이라 돈 쓸 일이 많습니다. 신용카드라든지 실제로? 네, 그래. 그런 거 많잖아요. 어버이날 뭐 스승의 날. 그럴 수 있겠네요.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전월에 계절 요인 소멸로 과금소폭 확대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기타 대출 같은 경우는 좀 마이너스로 좀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이게 뭐 주택 시장의 과열이라고 보기까지는 좀 애매하겠지만 이게 정책 모기지론 같은 것들이 좀 확대가 되면서 좀 그 주택 관련 규제도 되게 많이 완화가 됐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좀 미쳐서 주택담보대출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역대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꽤 고금리 상황에서 이렇게 대출이 늘어난다는 건 좀 위험 신호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험 신호로 보기에는 좀 애매한 건 있는데 네. 제가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전망에 따라서 사람들이 좀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얼마 전에 그 전문가들하고 부동산 얘기하다가 하반기에 입주 물량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 그리고 PF도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것들을 밀어놓은 과제들이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해서 약간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금리가 다시 오르긴 했지만 전달 기준으로 하면은 시장 금리가 되게 많이 내려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기준금리 좀 잡혔잖아요. 네, 기준금리에 비해서 시장금리가 많이 내려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주택 관련한 규제들도 많이 풀리고 해서 지금 한번 주택 거래가 좀 활성화가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하반기에 혹시 뭐 경기 침체라든지 부동산 시장 충격이라든지 이런 거 오면 어떡할까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근데 사실 뭐 집이라는 게 뭐 오늘 사서 내일 파는 건 아니어서 뭐 잠깐 주택 가격이 좀 하락하더라도 뭐 지금 사서 내일 빠졌다고 해서 뭐 너무 큰 일이 생기진 않을 건데 그래도 좀 걱정들은 하시더라고요.
네네. 아까 뭘 질문하셨죠? 마지막에 집중하세요, 형님.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그러니까 아니, 대출 늘어나는 거 늘어나는데 네. 금리 상황은 계속 고금리잖아요. 요거 혹시 좀 위험 신호는 아닌가? 이런 요런 톤이 아니었어요. 위험하다라고 딱 얘기하면서 그 답을 요구하는 아. 질문의 톤이 완전 달라졌어 최근에 주식 좀 오르니까. 옛날에는 진짜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데 그런 거 아닙니까? 막 이런 식. 아니에요. 저는 살면서 그런 식의 자신 없는 질문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몰라도 항상 전 의심하고 몰라도 항상 제 마음속에 확정하고 물어봤어요. 네. 근데 약간 좀 위험해 보인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위험한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제 눈치 없이 안 위험한 것 같다는 얘기를 한 건가요? 위험하다고 답을 했어야 되는데. 뜻대로 방송이 잘 안 되네요. 네. 시정하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